이 최상병 특검법 문제 이거 추가로 한번 네. 질문드리면 어쨌든 시원하게 이번 일요일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이 이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네. 이 의제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간이 또 미뤄지는 거 아닌가, 연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결국은 의제 조율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날 만나기로 된 그것 자체를 미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 22대 국회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야 동의 국민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율은 조금 힘들지라도 실제 만나서는 뭔가 결과물을 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최유한 평론가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말하는 최상병 특검법 조건이 이제 처음에는 한 가지여서 제3자 특검법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재부공작 의혹까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민주당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당황했죠. 받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기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정무적인 일 때문에 정책적으로 안 됐다라는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지 않고요. 용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총선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치는 하지 않고 통치만 하고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되고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조차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 나가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현재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번에 민생이든지 뭐든지 결론은 날 것 같아요. 결론 나서 정치권이 진행할 것 같은데 일단 연기되거나 그런 건 없다. 의제 때문에. 진행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코 최상병 특검이 뇌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보수 쪽에서도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 어떻게든 결론을 짓고 나가야 그다음 뭐 이야기가 되든 할 텐데 최상병 특검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다.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보공작 의혹 수사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당은 조금 당황하고 야당이 웃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최상병 특검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이미 여당에게 불리하고 야당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보자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옛날에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코끼리 생각 안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최상병 특검이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속으로 웃고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지금 엄중한 것은 21대 말, 22대까지 민생 법안 하나도 처리가 안 됐거든요.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처리 안 됐다면 여야 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뭔가 성과를 내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막판에 무슨 최상병 특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건 말싸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내려놓으시라. 그 두 분이 좀 만나셔서 성과 내기 위해서 차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접점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기훈 대변인께, 전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려보면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논의하기 지금 당장 논의하기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기회일 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걸끄러운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의제 중에 하나에 최상병 특검법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문구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이른바 세 번째 특검안을 발의했을 때 받을 수 없는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뭔가 그러면 조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제3자 추천이라고 어떻게 보면 방향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1인이 지시하면 모든 사람들이 돌격하는, 일렬 정도로 돌격하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당이지만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를 보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당내 여론 수렴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헌적인 요소라는 부분은 추천 방식뿐만이 아니라 위헌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인지되고 있는 그런 것도 다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소위 말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거의 가능한. 그러니까 특검법을 굳이 안 해도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까지 가능하게끔 그런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위헌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보면 필요한 절차라는 거 보면 우리는 이제 집단지성의 그런 과정,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하나의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입장이.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의 어떤 파트너스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10일이라는 기간을 상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지하에 그건 얘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좀 포함되긴 좀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게 뭐 시작을 위해서 의제에 꼭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예. 저는 전국적으로 만났을 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네. 결국 그러니까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만나게 되면 결국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일단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팽팽한 여야 입장차가 있지만 진일보한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직접 말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아닌 선별 복지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투자 소득세 논의 특별히 안건으로 하지 말자 할 필요 없다. 예. 뭐 논의할 수 있다.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으니까 최유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금융투자세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유예하거나 완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아까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이기가 돼서 더 공고해진 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부에서 이미 그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할 건 유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금투세 논의 특별히 안거나 하지 말자라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과세 대상이나 기본공제나 세율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금투세와 함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관련돼서 선별복지하자. 라고 이제 선별복지한다면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 여론을 통해서 다 받아들인 부분이거든요. 총선 통해 가지고 야당의 25만 원 소비 쿠폰 이야기가 됐는데 이걸 총선 여론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투세도 그렇고요.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25만 원 지원 문제를 선별복지로 전환하면 당내 의견은 또 어떨까? 또 금투세 문제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럼 확실하게 폐지하거나 유예하자 이렇게 말하면 또 당내 여론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사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질문이 드리면 원내대표 영역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저는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25만 원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거를 25만 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반이 안 넘고 상대적으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선별복지를 해야 된다 그런 쪽이 좀 높은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도 25만 원 저희가 4인 가족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만약에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른바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맛집이죠. 잘 되는 곳에 가서 쓰겠죠. 동네 상권들, 그렇죠. 음식점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소비를 안 해도 잘 되는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만약에 선별복지를 한다면 이자를 직접적으로 좀 뭔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뭐 가게를 접을 수 있도록 뭔가 퇴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예. 생계 안전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자 복지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25만 원을 줬을 때는 13조에서 35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 18조 원까지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그렇지만 이렇게 뭐 제한된 진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13조에서 18조 원에 이르는 그 방대한 그런 어떤 재정까지는 소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13조에서 18조를 방대한 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큰 자금이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쓰는 자금들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선거 이전에 전국을 돌면서 공약했던 부분이 1,0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13조, 18조 사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세 발의 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돕자.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맨 처음 사용했던 25만 원 지원금, 그때 얼마 지원했죠? 25만 원씩 지원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여론도 많고 실제로 경제적 효과도 있다라고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도 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펼쳐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금투세 관련돼서 단판 정치고 방금 그 자막으로 나왔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아마 김기웅 전 부대변인께 지금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입장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이 아닌 선별 복지다. 이 얘기가 25만 원을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 아니 일부 계층에 한 80% 일부 계층에게 25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 있었던 뭐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정책으로 선별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맞받을 수 있다. 25만 원 전체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금액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이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25만 원. 그렇죠. 그렇다면 일정 부분 취약계층, 소위 말해서 뭐 하위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안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의 영역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국가 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산 편성권은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예산 편성권을 침해되는 상권 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가 재정이라는 게 제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살면서 보면 지금보다 어려운 지금이 항상 어렵다는 얘기를 늘 반복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상황을 제가 뭔가 등한시하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건 맞는데 진짜 필요할 때 재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들한테 쓰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서 집착을 하시느냐. 물론 국민들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는 어떤 기본 사회 쓰리지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거고 대선 공약이고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관철하고 싶은 개인의 어떤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 재정을 봤을 때는 좀 하나 꺾고 뭔가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뭔가 약자 복지를 하면 어떨까?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제안을 하면 저희 쪽에서도 좀 논의 가능한